밤하늘을 올려다볼 때마다 우리는 늘 같은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이 광활하고도 신비로운 우주 속에서 과연 우리 지구만이 유일하게 생명을 품은 별일까요? 아니면 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별들 어딘가에 푸른 생명으로 가득 찬 또 다른 세상이 고요히 숨쉬고 있을까요? 인류가 밤하늘을 올려다본 아주 오랜 옛날부터 이 질문은 가장 깊고 근원적인 미스터리로 남아 우리를 끊임없이 자극해 왔죠. 오늘 우리는 단순히 막연한 상상을 넘어 최첨단 과학 기술이 밝혀낸 외계 행성의 놀라운 실체와 그곳에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에 대한 경이로운 진실을 함께 파헤쳐 보려 합니다. 머나먼 우주의 비밀을 하나씩 벗겨내며 우리가 우주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생명이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얻게 되실 겁니다. 이 여정을 통해 여러분의 우주관은 더욱 넓어지고 풍부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주 먼 옛날부터 인류는 밤하늘에 반짝이는 점들이 그저 빛이 아니라 어쩌면 지구와 같은 또 다른 세계일지도 모른다고 상상해 왔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이미 여러 세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다중우주론을 이야기했으며, 중세시대에도 일부 사상가들은 다른 행성에 생명체가 살고 있을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언급하곤 했죠. 17세기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직접 만든 망원경을 하늘로 향하며 달의 분화구와 목성의 위성들을 발견했을 때 인류의 우주관은 지구가 아닌 태양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지동설로 전환되었고, 그 상상의 지평은 더욱 넓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어디까지나 증명되지 않은 상상과 추측의 영역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과학적인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외계 행성은 그저 공상과학 소설 속 이야기일 뿐이었으니까요. 그랬던 인류의 우주관에 일대 혁명이 일어난 것은 불과 30년도 채 되지 않은 1990년대 중반이었습니다. 1995년 스위스의 두 천문학자 미셸 마요르와 디디에 켈로는 놀라운 소식을 전 세계에 발표했습니다. 바로 우리 태양계 밖, 즉 외계 항성 주위를 공전하는 행성을 최초로 발견했다는 소식이었죠. 50일 페가수스 스모라는 이름으로 명명된 이 행성의 발견은 과학계 전체에 엄청난 충격과 함께 새로운 탐사의 지평을 열어주었습니다. 더 이상 외계 행성은 가상의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실제 존재하는 천체라는 사실이 명확히 증명된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이는 인류가 우주를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은 그야말로 우주론의 대전환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학자들은 어떻게 그 멀리 떨어진 눈으로 직접 볼 수도 없는 외계 행성을 찾아냈을까요? 마치 보이지 않는 실을 더듬어 찾아내듯 여기에는 몇 가지 기발하고도 정교한 방법들이 동원됩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시선 속도법입니다. 별은 행성보다 훨씬 무겁고 크지만 행성 역시 강력한 중력으로 별을 미세하게 끌어당깁니다. 마치 거대한 사람이 줄넘기를 할 때 가벼운 줄이 함께 위아래로 움직이며 사람의 움직임에 영향을 주는 것처럼요. 행성의 중력에 의해 별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면서 앞뒤로 움직이는데, 이때 별빛의 스펙트럼이 변하는 현상을 관측하는 겁니다. 별이 우리 쪽으로 다가올 때는 빛의 파장이 짧아지고 청색편이, 멀어질 때는 파장이 길어지는 적색편이, 도플러 효과를 정밀하게 분석해서 행성의 존재와 질량을 유추하는 방식이죠. 두 번째 방법은 통과법입니다. 이 방법은 마치 작은 벌레가 전등 앞을 지나갈 때 잠시 동안 전등 불빛이 아주 미세하게 어두워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외계 행성이 자신의 항성 앞을 정확히 지나갈 때 항성에서 오는 빛의 일부를 가리게 되는데, 이때 항성의 밝기가 일시적으로 줄어드는 현상을 포착하는 것이죠. 이 밝기 변화의 주기와 정도를 분석하면 행성의 크기와 공전 주기, 심지어 궤도 정보까지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케플러 우주망원경과 같은 최첨단 장비들이 이 통과법을 활용해 수많은 외계 행성을 발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처럼 정교한 과학적 방법들을 통해 인류는 이제 셀 수 없이 많은 외계 행성들을 찾아냈습니다. 처음에는 51 페가수스 bP처럼 목성보다 훨씬 큰 가스형 행성들이 주로 발견되었지만, 기술이 발전하면서 점점 더 작고 암석으로 이루어진, 어쩌면 지구와 놀랍도록 비슷한 행성들을 찾아내는 데 성공하고 있죠. 불과 몇십 년 만에 우리는 상상의 영역에 머물러 있던 또 다른 세상의 존재를 현실로 끌어낸 것입니다. 이 경이로운 발견들은 우리에게 우주에 대한 끝없는 호기심을 안겨주며 우리가 이제껏 알지 못했던 새로운 우주관을 형성하게 만들었습니다.
과연 이 수많은 외계 행성들 중에는 정말 생명이 살고 있는 곳이 있을까요? 그리고 생명이 존재하려면 어떤 조건들이 필수적으로 필요할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은 다음 이야기에서 더 깊이 다루겠습니다. 우리의 탐험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 우리가 상상 속에서만 그리던 수많은 외계 행성을 찾아낸 것은 정말 놀라운 과학적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고개를 들죠. 과연 이토록 많은 행성들 가운데 생명이 숨쉬고 있는 곳은 정말 존재할까요? 그리고 만약 존재한다면 그 생명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선 단순히 지구와 닮은 행성이라는 표현이 의미하는 바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구와 닮았다는 말은 단순히 크기나 생김새가 비슷하다는 것을 넘어 생명이 탄생하고 진화할 수 있는 과학적 조건들을 얼마나 충족하는지를 뜻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생명체가 꽃 피우기 위해선 액체 상태의 물이 필수적이죠. 단순히 물이 존재하는 것을 넘어 얼어붙지도 모두 증발해버리지도 않는 적절한 온도를 유지해야만 합니다. 마치 동화 속 골디락스처럼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딱 알맞은 온도의 행성만이 생명을 품을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과학자들은 이러한 생명 거주능 영역을 골디락스 존이라고 부르는데요. 항성 주변에서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적당한 거리의 띠의 띠를 의미합니다. 이 영역은 별의 크기와 밝기에 따라 달라지기에 모든 행성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은 아니죠. 온도와 물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안정적인 대기입니다. 이 대기층은 행성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주고 생명체의 해로운 우주 방사선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방패 역할을 하죠. 만약 대기가 너무 얇거나 없다면 행성 표면은 태양풍이나 운석 충돌에 그대로 노출되어 생명이 어려운 환경이 될 겁니다. 또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나 메탄 같은 온실가스는 행성의 온도를 조절하여 생명체가 살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생명체를 보호하는 또 하나의 강력한 방패가 필요합니다. 바로 자기장인데요. 지구의 자기장은 태양에서 불어오는 강력한 태양풍과 유해한 우주선으로부터 대기를 지켜주는 든든한 수호자입니다. 만약 행성에 자기장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대기를 가지고 있다 해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우주 공간으로 사라져버리고 말 거예요. 마치 껍질 없는 달걀처럼 외부의 위협에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행성 내부의 활발한 지질 활동 역시 생명 유지의 필수적인 조건으로 꼽힙니다. 지구의 판구조 운동은 화산 활동을 통해 대기 중으로 가스를 방출하고 탄소를 순환시키며 행성 내부에 열을 식혀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순환 과정은 영양분을 공급하고 기후를 조절하여 생명체가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죠. 만약 행성이 죽은 행성처럼 지질 활동이 없다면 대기 구성이 고정되거나 생명 활동에 필요한 원소들의 순환이 멈춰버려 결국 생명이 살기 어려운 황폐한 곳이 되고 말 겁니다. 이처럼 지구와 닮았다는 말은 단순히 겉모습만이 아닌 액체 상태의 물, 적절한 온도, 안정적인 대기, 강력한 자기장, 그리고 활발한 지질 활동까지 이 모든 복잡하고 정교한 조건들이 마치 잘 짜인 퍼즐처럼 완벽하게 맞춰져야만 비로소 생명이 싹틀 수 있는 환경이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단 하나라도 부족하면 생명체가 존재하기 어려운 가혹한 환경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외계 행성에서 생명의 흔적을 찾을 때 바로 이런 까다로운 기준들을 가지고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과연 이 우주 어딘가에는 이 모든 조건을 기적처럼 만족하는 또 다른 지구 같은 행성이 존재할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생명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탐구는 또 다른 흥미로운 도전으로 이어집니다. 앞서 살펴본 까다로운 조건들을 모두 만족하는 행성을 찾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과연 그곳에 실제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흔적은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생명을 찾아 나서는 여정은 바로 이곳 지구의 실험실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과학자들은 외계 행성의 대기를 분석하여 생명 활동의 지표가 될 만한 특정한 가스, 즉 생체 신호를 탐지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치 지구 대기에 산소와 메탄이 풍부하게 존재하듯 이러한 화학적 흔적들이 생명 활동의 간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이러한 생체 신호를 찾아내는 핵심 방법 중 하나는 바로 대기 스펙트럼 분석입니다. 행성이 항성 앞을 지날 때 항성의 빛이 행성 대기를 통과하면서 특정 파장의 빛이 흡수되거나 방출되는데요. 이 흡수되거나 방출된 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하면
행성 대기가 어떤 원소나 분자로 구성되어 있는지 마치 지문처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기 중에 산소가 많다면 산소 분자가 흡수하는 특정 파장의 빛이 사라지는 것을 감지할 수 있고, 이는 곧 그 행성의 광합성을 하는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강력한 단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마치 멀리 떨어진 숲에서 피어나는 연기를 보고 그곳에 불이 났음을 짐작하듯이, 우리는 이 미세한 빛의 변화를 통해 아주 멀리 떨어진 행성 대기 속 생명의 숨결을 감지하려 애쓰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탐사 과정은 수많은 기술적 한계와 난제에 부딪히곤 합니다. 행성 대기에서 발견되는 특정 가스가 정말로 생명 활동의 결과인지, 아니면 단순한 지질학적 또는 화학적 과정에 의해 생성된 것인지 명확히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메탄 가스는 지구에서 생명체에 의해 주로 생성되지만, 화산 활동 같은 비생물학적 요인으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의 생체 신호만을 좇는 것이 아니라 여러 종류의 가스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양상, 즉 생체 신호의 조합을 찾아내야만 합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의 여러 악기 소리가 어우러져 하나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듯, 여러 생체 신호가 조화롭게 나타날 때 비로소 우리는 생명의 존재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될 겁니다. 이처럼 외계 생명체 탐사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인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탐사 여정 속에서 우리는 희귀한 지구 가설과 코스믹 플래니투드라는 두 가지 상반된 철학적 논쟁에 직면하게 되죠. 희귀한 지구 가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생명체가 살기에 너무나도 완벽하고 정교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 우주에서 생명이 탄생하고 진화하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울 정도로 극히 드문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마치 로또 당첨 확률처럼 수많은 우연과 행운이 겹쳐야만 비로소 지적 생명체가 출현할 수 있다는 견해인 셈이죠. 이 가설에 따르면 우리는 이 광활한 우주에서 어쩌면 유일하거나 적어도 매우 희귀한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반면 코스믹 플래니튜드, 즉 우주는 생명으로 가득 차 있다는 주장은 우주가 너무나도 광대하고 행성의 수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기 때문에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환경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흔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마치 드넓은 바닷속에 수많은 물고기가 헤엄치듯이 우주 어딘가에는 생명이 싹트고 번성하는 행성들이 무수히 많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시각이죠. 이 논쟁은 단지 과학적 사실을 넘어 우리가 우주에서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드물고 특별한 존재일까요? 아니면 우주 생명 네트워크의 보편적인 한 부분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인류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과 같은 최첨단 장비들을 우주로 쏘아 올리고 있습니다. 이 망원경은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먼 행성들의 대기 스펙트럼을 훨씬 더 정밀하게 분석하여 생체노 탐지에 혁혁한 공을 세울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치 안개가 자욱한 길을 밝히는 강력한 서치라이트처럼 제임스 웹 망원경은 어둠 속 미지의 행성들을 비춰 생명의 흔적을 찾아낼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외계 생명체를 찾는 여정은 단순히 다른 행성에 생명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 생명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그리고 우주의 지능적 생명체로서 인류의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가장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인류의 위대한 모험임을 깨닫게 합니다. 수많은 별들 중 단 하나의 행성에서 생명이 싹트고 지적 존재로 진화한 기적 같은 지구의 존재를 우리는 다시금 되새기게 됩니다. 동시에 드넓은 우주 어딘가에도 또 다른 생명의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과 겸허함이 교차하는 순간을 맞이하는 외계 행성 탐사는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넓히는 동시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소중함과 생명의 경이로움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우주를 탐사하는 것은 결국 자신을 탐구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탐험은 멈추지 않을 것이며, 언젠가 밤하늘의 점 하나가 더 이상 미지의 존재가 아닌 생명으로 가득 찬 또 다른 고향으로 밝혀질 그날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